2026년 11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살을 에이는 듯한 맹렬한 가을비가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죠. 아, 글쎄 나가시라니까요. 이 집 이제 우리 명의라고요. 어머니, 짐은 저기 문 밖에 내놨어요.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문 두드리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겁게 닫힌 철문 너머로 차갑게 꽂혔습니다. 72세의 박순자 할머니,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펄펄 끓는 국밥을 퍼나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변해버린 그녀였습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낡은 회색 카디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그녀는 낡은 캐리어의 손잡이를 겨우 움켜쥐었죠. 버려졌다는 참담함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아들 성우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몰라. 코인 터진 거 메꾸려면 저 노인네 짐 덜어내야 숨통이 트이지. 엄마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갈 길 가겠지.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밀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혀주면 남부럽지 않게 모시겠다던 그 아들의 약속은 2026년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순자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지만 참으로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녀의 굽은 등이 서서히 펴지더니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매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노모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한 미소가 그녀의 주름진 입가에 번지기 시작했죠. 1시간 뒤 흠뻑 젖은 초라한 행색의 순자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허름한 여관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현금 자산 100억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강남 최고급 은행의 VVIP 전용 비밀 라운지였죠.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순자는 축축하게 젖은 낡은 구두를 대리석 바닥에 내려놓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해. 그놈들 숨통 아주 천천히 끊어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성민과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늙은 어머니가 쥐고 있는 진짜 칼자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 내리는 담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를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순자의 머릿속으로 지난 40년의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시장 구석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을 지키며 살아온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죠. 팔뚝에 튄 뜨거운 돼지국밥 국물에 살갗이 시꺼멓게 벗겨자도 그녀는 아들 성민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구겨진 합격증 하나를 품에 안고 그 모든 고통을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빳빳한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아들의 그 다정한 한마디. 순자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남은 뼈와 살마저 기꺼이 다 내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강남에 개업한 병원은 극심한 불황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아들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며 영끌에 투자했던 코인마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며 부부는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빚쟁이들의 독촉에 아들 내외의 신경은 칼날처럼 곤두섰고 그 모든 분노와 짜증의 화살은 집안에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늙은 어머니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는 왜 이렇게 역겨운 시장 냄새가 나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네. 밥은 냄새 안 나게 그냥 방에서 혼자 드세요. 며느리는 자신을 벌레 보듯 취급했고 순자는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골방에 갇혀
쉰내 나는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 삼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진정으로 무너지게 한 것은 며느리의 폭언보다 더 차가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순간에도 성민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철저히 침묵했죠. 쫓겨나던 그 차가운 비 오는 밤, 어머니가 그 빌라 내놓고 나가줘야 우리가 산다고 라며 눈을 부라리던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 순자의 찢어진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쏟아지는 폭우의 한기가 아니라 살점 떼어내어 키워낸 자식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희생했건만 결국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72세의 노모. 하지만 흥분에 눈이 먼 아들 내외가 완벽하게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순자가 흘렸던 빗물 섞인 눈물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어미로서 쥐고 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깨끗이 씻어내는 서늘한 의식이었다는 것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협박해 빼앗은 그 허름한 빌라 명의 이전이 자신들의 목통을 조여올 끔찍한 지옥행 티켓이라는 사실을요. 순자를 그 차가운 포 속으로 내쫓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성민과 며느리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고는 동이 트기가 무섭게 구청으로 달려갔죠. 그들의 축축한 손에는 전날 밤 어머니의 짐을 싸는 척하며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빼돌린 낡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살았어. 이 썩어 빠진 외곽 빌라라도 당장 금매로 넘기면 이번 달 코인 반대 매매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니까. 그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라도 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류 위조와 명의 이전은 그들의 절박한 만큼이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텅 빈 순자의 방에 남아있던 낡은 장판과 이불까지를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고, 성민은 남은 돈을 털어 사온 싸구려 와인을 따며 축배를 들었죠. 자신들을 위해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일한 늙은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든 말든 그들의 안중에는 오직 통장에 꽂힐 빌라 매각 대금뿐이었습니다. 부모의 피눈물을 쥐어짜내어 얻어낸 알량한 생명줄, 그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인 양 붙잡고 부부는 탐욕스럽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길었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하고도 소름 끼치는 환상은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금매를 부탁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숨 넘어갈 듯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이 낡은 빌라에 걸린 근저당이 도대체 얼만데 이걸 이 가격에 팔아달라는 거예요? 성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근저당이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국밥 팔아서 산 빚 10원짜리 하나 없는 빌라인데요? 중개인의 다음 말은 성민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멎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명의 이전하시면서 등기부등본 확인 한 번 안 해보셨어요? 그 빌라 담보로 꽉꽉 채워 잡힌 빚만 무려 30억입니다. 30억! 순간 성민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쿵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태블릿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죠. 화면 위로 새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액 30억 원, 채무자는 박순자. 그리고 명의가 성민의 이름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30억의 빚은 고스란히 아들 내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라 믿고 악착같이 빼앗았던 그 낡은 빌라는 사실 누군가에게 빌린 30억 원이라는 빚을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짐승처럼 늙은 어머니를 내쫓고 그들이 얻어낸 대가가 바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파산의 구렁텅이였던 것이죠. 숨이 턱 막혀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성민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숨막히는 지옥이 핏줄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 노모가 아주 오래전부터 파놓은 치밀한 함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 어마어마한 30억 원의 근저당. 놀랍게도 그 채권자는 다름 아닌 순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즉 순자 자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눈에 가시 같던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뺏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정교하게 쳐놓은 완벽한 덫에 스스로 목을 들이민 꼴이었죠. 평생 뼈 빠지게 일해 강남 노른자 위에 수백억대 빌딩을 올린 자산가 순자. 그녀는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재산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을까요? 순자가 강남 한복판에 꼬마 빌딩을 처음 매입했던 10년 전. 그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병원 개업 자금을 대주자마자 아들 성민의 눈빛은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외제차를 굴리고 명품을 휘두르며 매달 병원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늙은 어머니의 고혈을 빨아먹기 시작했죠. 그 끝없는 탐욕을 지켜보며 순자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핏줄은 세상 그 어떤 하이에나보다도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순자는 자신만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낡고 해진 카디건을 걸치고 남은 재산이라곤 그 허름한 외곽 빌라 한 채뿐인 힘없고 늙은 노모를 연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지만 2026년 이 지독한 양극화와 경제 불황 속에서 돈 없는 부모는 그저 치워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끝없는 투자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밑바닥까지 추락한 핏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서늘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내외는 어머니의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남은 뼈와 살마저 발라먹으려는 기생충이자 괴물이 되어 있었죠. 진정한 노후 준비란 무엇일까요? 평생 모은 통장 잔고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부모의 권위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함께 사라진다는 그 지독하게 뼈저린 진실. 순자는 자신의 피와 땀, 억척스러운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수백억의 재산을 짐승만도 못한 자식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피를 빨아먹고 자란 모기 새끼들, 이젠 니놈들 피를 말려줄 차례다. 최고급 VVIP 라운지에서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머금은 순자의 입가에 다시 한번 서늘하고 냉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30억의 빚더미에 깔려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질린 아들 내외는 수소문 끝에 결국 어머니의 진짜 정체에 대한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린 노모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오열하게 될 그 파멸의 순간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강남 한복판에 500억짜리 빌딩 건물주라고? 그 시장바닥 늙은이가! 성민은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30억의 빚더미에 깔려 숨이 멎기 직전 수소문 끝에 알아낸 진실은 그들을 완벽한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었죠. 코인 폭락으로 파산 직전인 그들에게 늙은 어머니는 유일한 구원줄이었지만 그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 스스로 그 동아줄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거센 빗속을 뚫고 그들이 달려간 곳은 평소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철문 앞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쓰레기처럼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늙고 초라한 어머니가 사실은 이 거대한 성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부부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죠. 빗물과 눈물 그리고 콧물이 흉하게 범벅이 된 부부는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차가운 진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나게 오열하는 아들과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며느리의 처절한 몰골.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두꺼운 통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순자의 주름진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회색 카디건은 어느새 우아하고 묵직한 최고급 실크 가운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피와 살을 뜯어먹으려던 굶주린 기생충일 뿐이지. 순자는 따뜻한 홍차가 담긴 고급스러운 찻잔을 천천히 매만지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맹렬한 폭우는 마치 그녀가 평생을 흘렸던 피눈물처럼 거세게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어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은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시리도록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이내 덩치 큰 경호원들에 의해 진흙탕 위로 질질 끌려가는 아들 내외의 비참한 절규가 밤하늘을 무참히 찢어 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순자 할머니의 통쾌하고도 씁쓸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 되어버린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과 사이다 같은 카타르시스를 전해드렸다면 저희 사연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이고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